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인터파크 커머스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김동식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와 전화를 진행했습니다. 총 2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김 대표는 인터파크 커머스를 살리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하고 있다면서 아주 격정적으로 현재 상황을 과감없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가 야놀자에 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상황이었지만 지난해 큐텐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 이 구렁텅이에서 얼른 빠져나오고 싶다. 인터파크 커머스 역시 피해자다라는 말과 함께 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계열사인 큐텐한테 기대할 건 이제 없다. 등등 김 대표는 아주 솔직하게 이번 사태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김 대표와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 통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파크 커머스는 어떻게 이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에 대한 김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김 대표는 이커머스 1호 기업인 인터파크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라면서 반드시 모든 힘을 다해서 매각 대상을 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인터파크 커머스를 그냥 인터파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대표는 큐텐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소용돌이의 시작은 인터파크의 재무 주도권이 큐텐으로 이관되면서부터입니다. 큐텐이 야누자로부터 인터파크를 인수하는 그 시점, 지난해 4월부터 바로 이 재무 주도권이 넘어가고 인터파크에는 사업과 마케팅 부분만 남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인데요. 김 대표 역시 지금에 와서 사고가 터지고 보니 법인내 자체 재무 기능이 있어야 안전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그룹이 통합 조직 운영하는 사례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잘못 운영해서 생긴 사고인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사고의 시작은 바로 인터파크가 큐텐의 돈을 빌려주면서부터인데요. 인터파크가 큐텐에 인수된 즉시 큐텐은 인터파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 내용들은 인터파크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아래에 떠 있는 표가 인터파크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여금 내역인데 총 금액이 한 509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큐텐 계열사에 빌려준 돈입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0억 정도는 큐텐에 190억 정도는 큐텐 테크에 빌려준 돈이라고 하고요.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대금의 상당 부분은 티몬과 위메프의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주기 위해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자금 구멍을 메우기 위해 큐텐이 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인터파크가 충분히 현금이 많았다면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인터파크 커머스 역시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16억 정도만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회사의 전부 모든 돈을 큐텐에 바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무적인 주도권이 다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회사 대표인 김 대표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건데 왜 반대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돈을 대여해주기 위해선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회 자체가 모두 인수 이후에 구대표 사람들로 채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인 자신이 문제를 반대하더라도 의미가 없었다고 하고요.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큐텐이 인터파크의 지분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큐익스프레스의 상장 작업을 위해서 인터파크, 티몬, EF 등 전 그룹이 다 지원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룹의 계열사로서 그룹의 큰 그림을 보고 이런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구 대표의 설명입니다. 앞서 인터파크의 재무 주도권이 큐텐에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대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미친 짓까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인터파크가 해야 될 건 미정산 대금을 파악해야 되는 일입니다. 셀러들에게 줘야 될 돈은 얼마 정도이고 또 반대로 인터파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대여금 이런 한목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좀 큐텐이 해왔는데 팀F 일이 터지고 나서 인터파크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런을 친 거죠. 이렇게 큐텐의 재무 인력이 빵꾸가 나면서 그룹의 지원이 완전히 멈추면서 돈을 추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인터파크 쪽에서 과거에 그래도 뭐 영업 관리를 경험해본 인력이 한 4명 정도가 있어서 그 인력이 지금 일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추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정산 규모는 현재까지 총 350억 원, 그리고 8월 말까지 도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55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미정산 셀러 규모는 6에서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6, 7만 명은 중복된 수치입니다. 인터파크 셀러이면서 자회사인 AK볼의 셀러인 경우도 있고요. 중복 계산이 된 거죠. 또 정산 시기가 예를 들어서 10일에도 정산을 해줘야 되고 20일도 정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중복 카운팅이 된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중복의 수를 걷어내면 3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인데 미정산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큐텐의 소요용들에 빠져 들어갔고 회사가 무너진 게 맞지만 그 무너진 원인은 팀F, 팀원과 위메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왜 인터파크에도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는지 한번 그 과정을 팀F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팀F는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그 돈을 셀러들에게 정산해주고, 또 정산 빵꾸가 나면 또 상품권을 더 할인해서 팔고 거기서 또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식의 사업을 한 게 이번 미정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회사는. 그런데 김 대표는 인터파크 경우는 이런 할인을 통해서 돈을 확보하고 정산을 해주는 이런 부정의 여지는 단언컨대 없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는데요. 대신 무너지게 된 시점을 팀원으로부터 돈이 묶이면서부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터파크는 결제를 대행해주는 피지사로 팀원 피지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피지사가 없기 때문에 인수된 이후 피지사로 이제 팀원 피지를 이용하게 된 건데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팀원이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서 팀원 피지의 업무도 완전히 이제 마비되고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정산 업무 자체가 이제 묶이게 된 거죠. 피지의 역할을 보면 아래 그림처럼 소비자가 카드로 이제 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사가 피지사에 그 돈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 피지가 다시 인터파크로 돈을 보내주고, 인터파크는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팀원 피지가 회생 절차로 돈이 묶이게 되고 커머스에 정산을 못 해주게 되면서 인터파크 역시 지금 이 셀러들한테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의 이 연결고리가 끊기게 된 거고요. 커머스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동시에 법원에 팀원 피지에 묶여 있는 이 대금을 풀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법원에 한 상황입니다. 팀원 피지에 묶여 있는 돈들은 위메프 건도 있을 거고 팀원 거도 있을 거고 뭐 다 합쳐져 있지만 인터파크 측에 따르면 이 시스템상 구분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파크 부분만이라도 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그 조치를 풀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한 거죠. 만약 승인이 나면 이 대금을 이제 바로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돈이 풀린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이제 팀원 피즈가 묶여있는 이 초반에는 미정산 셀러의 규모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정산해줘야 되는 셀러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정산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 시발점이 팀원 피지 지급 중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법원의 승인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다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인터파크의 미정산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김 대표는 커머스의 이제 장표를 쫙 뽑아봤을 때 셀러들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돈보다 이제 앞으로 인터파크 커머스가 받아내야 될 돈이 더 많다, 플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터파크의 경우 8월 말까지 도래하는 미정산 대금이 55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인터파크가 셀러들에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 이 550억 원보다 인터파크가 받아낼 돈이 많다는 건데, 이 얘기만 들어보면 줄 돈보다 받아내야 될 돈이 많으니 문제가 좀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겠죠. 왜냐면 인터파크가 받아낼 돈이 상당 부분이 큐텐한테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인데요.
있는데요. 아까 인터파크가 큐텐한테 한 500억 정도 빌려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인터파크는 팀F의 셀러로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이제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PB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PB 상품을 팀F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지금 못 받은 대금이 한 200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근데 팀F 역시 커머스에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게 있고,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받아낼 또 뱉어내야 될 또 이런 걸 합치면 110억 원 정도 이제 커머스가 받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여금 500억 원, 그리고 팀F로부터 받아야 될 돈 110억 원 정도 합치면 600억 정도가 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냉정하게 보면 이 큰 돈을 큐텐과 팀F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통화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매각이었습니다. 이미 대주주인 큐텐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현재로서 이 큐텐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외부한테 매각을 해서 거기서 마련한 자금으로 미정산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매각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을 만나면 이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뭐 현재 단계에서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티몬과 다만 이제 미메프와 비교했을 때 가능성은 훨씬 높아 보인다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인데요. 다만 걸림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쪽에서도 야, 너네도 큐텐이잖아, 같은 큐텐이잖아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팀F 건이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 인수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파크는 큐텐에 매각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사실상 별개의 법인인데, 이번 사태에 휘말리면서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팀F의 불똥이 이제 자신들한테 튀고 있고 미정산으로 이어졌고, 현재 매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김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인터파크는 이커머스의 1호 기업이다, 이 1호 기업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면서 매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큐텐이 지금 악재인 상황이라서 인터파크를 보다 더 싸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자 측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일단 또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제 유망성을 이제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체적인 PB 상품 중에서는 지금 일본의 화장품을 자체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거래액도 꾸준히 느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에 따르면 미국하고도 이제 빅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서 이 부분까지 연결성 있게 이어진다면 인터파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줄줄이 큐텐 계열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파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물론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인터파크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인터파크의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팀F에서 먼저 왔다는 점, 팀F하고는 다르게 사업적인 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지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김 대표의 말만 들어봤을 때는 인터파크의 이 미정산 사태가 조금 억울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또 회생 절차에 돌입한 만큼 어떻게 채권단을 설득하느냐, 그리고 인터파크 역시 ARS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 한 달간의 ARS 기간 동안 어떤 인수자를 찾아오느냐가 이번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핵심 관계자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고, 또 전달 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